첫 번째 가볼까요? 촤르르 촤르르. 버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야, 이 니가 너한테고 내가 욕을 해. 너 뭐하는 야? 왜 그러냐? 아니 무슨 욕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나한테 감히 나너 뭔데? 네가 이 자식아 건방지게 이 싸가지 없는 지금 경찰이 빨리 출동 안 해서 빨리 경찰 오라 그래. 내 인마 그 내가 오줌 좀 넣어. 담배도 피우면 되니까 나는 내가 경찰로 일반인은 건 뭐냐 그러던데. 아따 양반아 그 오줌 대고 싸버린다 그러면 아유 사람이 그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아니 그저 좀 조금만 열어주세요. 나 그러면 얘기합니다. 야, 자 여기다. 저거 CCTV 다 있어. 예, 찍으세요. 예. 이거 방역제를 또 나 오줌보 터질 것 같은데 왜 버스가 문을 안 열어줘? 자, 언뜻 들으면 버스 기사의 횡포처럼도 보이는데 다 저럴 만한 또 사정이 있었어.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12일 저녁 7시 40분쯤에 경기도 평택을 출발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10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한 만취한 이 남성 승객이 자기 앞에 있던 여성 승객의 어깨를 툭툭 치고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 승객이 계속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남성은 이 문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성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고 버스 기사에게도 알렸고요. 버스 기사가 안성 휴게소에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이 이번에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랑 싸우자, 내가 유도를 배웠다면서 시비를 걸고 그래서 몸싸움으로 이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성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 담배 피우고 싶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도주가 우려돼서 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근방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경찰이 늦게 도착했는데요. 그 사이에 남성이 버스에서 소변을 눈 겁니다. 남성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쉬를 하면 개하고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개죠, 개. 개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 사실은 왜 안 내려줬냐 하면 뭐 폭행 같은 것도 하고 경찰이 지금 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열어주면 도주하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막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차문을 안 열은 건데 그 새를 못 참고 그냥 쏴버렸어요. 이 버스 안에서. 일단은 이 제보하신 분이 밤에 이제 자정에 귀가하는 중이었는데 결국은 한참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제보하신 말은 이겁니다. 이렇게 만취했으면 사실은 평택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뭐 많이 걸려도 1시간 반이면 오거든요. 참을 수 있는 시간인데 어쩌면 10분 만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거는 만취해서 탑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이런 사람은 좀 못하게 한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무책임한 유기입니다. 자,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사방 가족이 보내주신 충격적인 영상 제보로 만나보시죠. 월월월월 개가 견주와 함께 신나게 저렇게 다가옵니다. 자, 개는 신났는지 연신 킁킁킁킁 주인과 사이좋게 산책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견주 웬 나무 쪽으로 저렇게 다가가더니 자, 보세요. 개 목줄을 휘휘 둘러서 묶습니다. 자,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요. 저렇게 손짓을 하고는 혼자 도로 쪽으로 나오죠. 자, 불안한 모습으로 저렇게 혼자 어슬렁거리는 개를 뒤로 하고 그대로 슝 뒤도 안 보고 진짜 뒤도 안 보네. 그냥 가버립니다. 자, 박 교수님, 제가 혹시 생각하는 그 상황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동물 유기 상황입니다. 이 제보하신 분은 이곳에서 10년째 애견 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 손님이 하루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밖에 개가 묶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바로 철조망만 넘어가면 애견 카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한 사람이 이렇게 철조망을 보고 난 후에 이
강아지인가요? 걘가요? 이 개를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와서 버린 사람들이 여태까지 6명이 넘대요. 그래서 아이고. 6마리의 개를 이 카페에서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기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동물보호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이제 동물보호센터에서 데리고 가서 보호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기한 사람을 결국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연락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 좀 잘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 작은 강아지도 아니고 저렇게 대형견을 대책도 없이 저렇게 나무에다 묶고 애견 카페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지금 가버린 겁니다. 저 사람.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대규모 담배 철도단. 자, 충격적인 장면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으로 한 무리의 학생들 입장. 자, 뭔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야, 지금 들어간다. 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렇습니다.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그 팀의 계산대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곧장 담배를 막 쏙 계속 뽑아 챙기더니 후다닥 나가서는 시치미를 뚝. 자, 바로 그때 때마침 창고에서 직원이 나오자 야, 튀어! 자, 2명은 저렇게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나머지 1명은 지금 나가고 있죠. 아, 저렇게 뛰어가는 거 보십시오. 나머지 1명은 다른 일행들에게 유유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그냥 갑니다. 자, 자전거를 탄 애들 지금 막 무더기로 가고 있는데요. 저 녀석들이 다 한패인가요, 양 변호사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어제 부산 수영구의 한 편의점에서 찍힌 거고 이 편의점 직원분이 제보를 하신 겁니다. 이 직원이 최근 들어서 제로콜라가 어딨냐고 물어보는 사이에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범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제 물류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하필이면 제로콜라 어딨냐라고 찾는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설마 싶어서 나와서 이 계산대에 가서 CCTV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2명의 학생이 제로콜라를 찾는 척하면서 창고 앞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1명이 계산대에 가서 담배 4갑을 훔쳐갔던 겁니다. CCTV를 봤더니 그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 저들은 다 도망을 갔고요. 알고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전거까지 타고 있던 그런 일행들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편의점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올려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달 30일에도 똑같이 저 제로콜라 어딨냐고 이런 식으로 찾다가 이 담배 2갑을 훔쳐간 내역을 확인을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아, 저 어린 놈의 자식들 저거 박 변호사님 네. 저 완전 계획적. 자, 이 제로콜라 찾는 척하면서 직원을 유인한 녀석들 또 담배 훔치는 녀석들 철저히 분업화돼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2, 3학년인데 오늘 경찰에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이 이제 분석해 보니까 CCTV에는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좀 보면 서너 명, 대여섯 명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가담한 인원이 상당합니다. 무려 총 20명이 된다고 합니다. 20명이 왔다가 한 명은 뭐 제로콜라, 몇 명은 준비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등등의 범죄 단체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보자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나이 뭐 촉법일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촉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강력한 특수절도에 뭐 하거나 사기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박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얼굴에 모자이크를 쳤지만 딱 봐도 어린 놈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중학생이죠. 그런데 저 애들이 한 명이라도 좀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했다라는 게 저는 좀 너무 슬퍼요. 네, 저 아이들이 저렇게까지 되는데 어른들의 책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따끔하게 혼나야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많이 먹는 게 죄인가요?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식당 직원에게 구박을 들어서 황당한 20대 남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초밥 뷔페에서 혼밥을 했어요. 제가 광어 초밥을 좋아해서 여러 개 챙겼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초밥을 만들던 직원이 저희가 조금 쉬고 싶어서 그러는데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만 들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상냥하게 묻더라고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그 뒤로 2번 정도 더 갔는데 갈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또 왔네 또 왔어. 다 거덜내겠네 라면서 다 들리게 말하는 겁니다. 잔뜩 챙긴 것도 아니고 부탁대로 조금씩만 챙겼는데도요. 하루는 연어초밥 10조각, 광어초밥 10조각 정도를 먹고 다시 광어초밥을 집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직원이 저기요. 내가 적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왜 많이 먹어요? 라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릇을 가져가더니 3조각만 다시 내놓고는 딱 그것만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왜 자기 말을 안 듣냐는 식의 직원과 대판 싸웠고요. 결국 매니저와 직원에게 사과 아닌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선됐길 바라면서 다시 가는데요.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또 왔네 라면서 또 대놓고 비아냥대는 겁니다. 아무래도 특정 초밥을 많이 먹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지만 그래도 황당한데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마는 그래도 한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아니 셰프님, 제가 지금 뭐 스시 오마카세 온 거예요? 여기 뷔페잖아, 초밥 뷔페. 광어 초밥 잔뜩 먹을 생각에 여기 오는 건데 거덜나겠네. 라니, 내가 먹으면 또 얼마 먹는다. 나 때문에 쉬질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또 왔네? 아니 또 왔으면 단골이라고 더 반겨줘야지. 왜 화를 내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셰프예요. 아니 고객님이 항상 오시는 시간이 브레이킹 타임에 어중간하게 탁 이렇게 걸쳐서 오시니까 그리고 또 워낙 많이 가져가셔. 이것도 저희로서는 이래저래 쉬지도 못하고 분량 조절도 잘 안 되고 고객님 한 분 때문에 그 광어 초밥만 왕창 만들 수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협조를 구했잖아요. 뷔페는 뭐 흙퍼서 초밥 만들어? X.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이거 뭐 대답을 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서 뭐 광어를 예를 들어서 뷔페인데 이렇게 가져가다가 먹지도 않고 남긴다거나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광어 같은 경우 아주 비싼 그런 품목도 아니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초밥이고 10개 정도면 저는 이렇게 초밥 만드시는 분들 보면 순식간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분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초밥 많이 먹는다고 10개 먹어도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혹시 다른 이유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연 제보자가 뷔페집 그 직원분하고의 통화 녹취도 보내줬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아주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요. 왜 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무슨 악플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방송국 식당에 갔는데 제가 한번 식판이 이렇게 있어서 반찬 식판이 하나 있고 밥이 있고 국통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탕수육을 밥하고 국하고로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뒤에 있는 분들은 탕수육이 없어서 못 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좋아해도 조금 배려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악플을 받겠죠. 그러나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손님 앞에서 앞담화를 해서 또 왔네, 뭐 거덜나겠네라고 얘기하거나 그걸 또 나아가서 왜 내가 조금만 먹으라 그러는데 많이 먹냐 그러면서 막 음식을 가져가고 이런 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조금 속상했다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광어 초밥 하면 또 우리 박 변호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우 저렴한 겁니다. 100개도 먹을 수 있어요. 뭐 광어 초밥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100개 연어 초밥 이게 지금 비싼 게 아닙니다. 비싼 건 이제 조개류 초밥들이 조금 비싸요. 그런 것들 관자 초밥 그런 것들은 좀 비쌀 수 있는데 광어 초밥은 비싸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일수법이라고 탁 치면 돼야 됩니다. 야. 이수법 타닥탁 두 번 쳐서 그걸 계속 만들어내야죠. 100개를 먹든 1000개를 먹든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 오늘. 타닥탁 와, 이렇게 나 초밥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닥 한 번 잡으면 되거든요. 2번 잡으면 되듯이. 어쨌든 간에 뷔페라는 곳은 무제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 손님이 만약 광어 초밥을 100개를 먹는다 해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연어 초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엄격히 말하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뭐 광어 초밥 10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하든지 말이 안 됩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당연히 이해가 안 갔고요. 뷔페인데 자유롭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가게 가지 마시고 더 친절하고 더 맛있는 곳 많으니까 앞으로 즐겁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신수님, 장사 왜 하는지라고 하셨고요. 김민주님, 먹방 유튜버가 가면 열불 나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미호님도 많이 먹으라고 뷔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